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한국의 리포트를 보고 들어가는 경우에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거 진짜 좋은 기업이에요. 이거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런 리포트를 보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분들은 좋은 부분이 있다면 또 안 좋게 말하는 부분의 얘기도 같이 들어달라. 이런 관점에서 제가 시스코 시스템즈는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선정을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키움증권에서 버라이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키움증권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키움증권이 5G 서비스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시스코 시스템즈라던가 아니면 IIVI라는 기업이 또 있대요. 차라리 그걸 보는 게 낫다. 이런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것도 이제 4월이긴 하지만 과연 맞을까? 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자고요.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 장비가 59%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보안 부분이 거의 41%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걸 본 이유는 그래도 전망치가 22년도 전망치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본 거예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네트워크 장비 매출이 하락이 되었죠. 많이 하락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매출이 상승을 했었죠. 이 동사는 처음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주문에 대해서 개별 수치를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100% 증가가 되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가 된 거죠. 그리고 전체 서비스 사업자 향에 대해서는 매출 비중이 25% 상승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경기 회복이 시작되면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가 반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 회복이 되면은 지금 동안 못했던 장비에 대한 투자 부분이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2020년도보다는 월등하게 높아요. 하지만 이 올라가는 흐름 상승폭이 2022년도에는 조금 느리게 상승을 하죠. 그만큼 2021년도가 지금은 피크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 리포트에서는요. 바로 기사를 봤습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리포트가 없었어요. 6월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시스코는 최근에 UCMC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AT&T와 협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UCMC의 클라우드의 플랫폼은 어떤 거냐면 약간 줌인터넷과 비슷한 거예요. 줌인터넷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상 최고치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줌인터넷 앞으로도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늘어날까요? 앞으로도 줌인터넷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일까요?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 아니다로 지금 갈리고는 있어요. 자, 기다라는 부분 그래 앞으로도 전망 좋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주장은 뭐냐면요,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아직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다 완치가 된 것도 아니고 내노라 하는 기업들도 자택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학교도 조금만 위험하면은 집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또 국가 간의 지금 경계가 100% 허물어진 것도 아닌데 지금 낙관을 하는 거는 너무 성급한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올라갈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한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치 유튜브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이미 주가가 다 뽑아져 나왔다. 앞으로 갈 부분까지도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본 애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는 아까 그 반대쪽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코로나 완화가 되더라도 뭐 국가 간의 개방을 하더라도 줌을 쓰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줌을 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반대 의견에서는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 수업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후발주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장 환경에서 이런 독보적인 영업이익이 나오겠느냐 라는 것과, 또 세 번째로는요, 지금 현재 소비재, 경기 민감주가, 그러니까 소비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소비재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백신에 대한 접종률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데 과연 줌이 가냐? 이 말이죠. 일단 두 개의 의견이 되게 팽배해요. 지금은 제 입장이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입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은 아니라는 거에 한 표를 던져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경쟁자가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팩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돌려서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얘네가 팔려고 하는 플랫폼이 뭐냐면은 학교라던가 회사에서 줌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용자 확보가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없었던 파이가 생기는 거니까 좋은 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건 있어요. 그래서 기업 통신 인프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서 2026년도 사이에서 연평균 17.5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한대요. 올해부터 26년도까지의 성장률이 이럴 것이다 전망을 한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보급 증가와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가 수요 증가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마켓앤드 마켓에서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2021년과 2026년도 사이에서 19.7%의 연평균 성장을 기록할 것이고 22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기업 리포트가 있어요. 기업 자체에서 내놓는 리포트인데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라서 약간은 전자공시에 있는 사업 보고서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 사업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제가 포착을 했냐면요, 요 내용이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화 및 클라우드 투자를 가속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 시장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클라우드 자체는 좋아요. 왜냐면은 클라우드는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임에도 적용을 하고요. 그럼 게임 요즘 많이 사용하잖아요. 클라우드가 아니면은 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는 게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키고자 클라우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 부품 분야 부분에서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수출도 높은 편이에요. 그만큼 지금 클라우드는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얘만 따로 띄워놓고 보면은 얘는 진짜 잘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 3분기에 비해서 총 수익이 7% 지금 증가를 했다. 1분기 때, 이거 1분기 때 보고서예요. 1분기 때는 이 3분기에 비해서 7%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및 보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기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소, 이것도 이제 그 기업이 자체적으로 위험 요소를 내놓은 거예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대요. 비즈니스 운영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인력들이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직원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고요. 위백스 및 이제 보안 기술 관련해서 이제 무료 평가판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 방식은 더 좀비 존도 약간 이런 식으로 평가판을 해서 제가 후킹 요소로 많이 사용하긴 했거든요. 2021년도 5월 1일 영업이익이 3개월 부분으로 해서는 4,720억이니까 지금 현재 수주잔고가 1,310억인 거를 보면은 20%, 30% 정도 남아있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보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요, 기사들 같은 거 보면은요, 클라우드 관련된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홈런님 오시기 전에 줌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줌 이야기를 하면서 얘네들도 지금 그런 관련된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먹히냐는 거죠. 지금 나오는 기사들의 초점이 약간은 그런 플랫폼 관련된 부분들만 나오더라고요. 5G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에 나와 있는 수면에 떠오르는 것들이 그런 비대면 관련된 자회사 부분의 사업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얘는 안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ETF 기업이 지금 7.95% 쥐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퍼레이션도 2.16%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엠파이어스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도 1.29%를 보유하고 있고요. 뱅가드 그룹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있구나. 자,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현재 이슈는 5G 장비보다는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를 보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다른 기업들, 좋은 기업들도 있는데 왜 굳이 여기에 목매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5G 장비라면은 제가 진짜 이거를 공부를 더 파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고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왜냐면 지금까지 돈 벌었으니까. 앞으로 조금에 대한 모멘텀이 있으면 거기까지 먹고 나오면 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신규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과연 얘를 보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솔직히 좀 조심스럽게,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이런 이슈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줌에 대해서 더 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거예요.